멕시코를 떠나 저의 중남미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도 멕시코 시티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역시 멕시코 하면 타코를 빼놓을 수가 없죠. 타코를 시켰는데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소스에 벌써 감탄을 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공항에 있는 인증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내로 들어가고 있어요. 택시비가 조금 비싼 270페소, 한국 돈으로 한 2, 3만원 정도 하는 돈인데 일단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짐도 많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멕시코는 환전도 공항에서 하는 것이 좋고 위심칩도 가능하다면 공항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저는 편의점이 다 문을 닫아서 일단 위심칩은 하지 않고 환전만 간단히 해서 숙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하면 뭐니뭐니 해도 치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남미보다도 더 위험한 중미라서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 또한 굉장히 긴장하면서도 꼭 와보고 싶은 나라였기 때문에 멕시코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멕시코는 정말 그렇게 위험한 나라일까요? 저와 함께 멕시코에서의 신나는 여행을 시작해보시죠.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한 저의 첫 번째 일정, 바로 한식당 방문인데, 멕시코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크기도 하고 한식당도 너무 잘 돼 있어서 하얀 국물 먹고 싶어서 도가니탕을 시켜서 바로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곳은 클럽도 바도 아니고 바로 저의 호스텔인데요. 멕시코에서는 이렇게 저 같은 혼자 여행자들은 호스텔을 이용하면 좀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즐겁게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또 호스텔이 굉장히 쾌적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1인실을 원하면 호스텔에 있는 1인실을 하거나 또 이렇게 도미토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여성 4인이 이용하는 도미토리 방을 예약을 했는데 방도 널찍하고 2층 침대가 빼곡히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주 잘 이용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지금도 약간 나가기가 무서워요. 역시 멕시코시티가 굉장히 인구도 많은 대도시다 보니까 약간 부에노스아이레스 느낌이 나기도 하고, 물론 큰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지만 이제 서울이나 다른 수도들처럼 이제 대도시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약간 삭막한 느낌도 들고, 제가 쿠스코 같은 엄청 아기자기하고 작은 마을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조금 역시나 겁이 나는데 용기를 내서 조심조심, 최대한 건강과 안전이 가장 여행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시내를 들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렇게 가이드북을 애용하는 완전 올드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첫째 날에는 소칼로 광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내 주요 건물들을 둘러보는 이런 일정을 추천하고 있네요. 저도 이렇게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옥소라는 편의점이 멕시코 전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편의점이에요. 유심칩도 저기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옥소를 애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거리에 저희 숙소 주변에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파는 공간도 많이 있고, 처음에 길거리에서 찍으면 안 되나, 핸드폰 없어지려나 했는데 조심조심 이제 핸드폰의 안전 그런 띠를 채우고 촬영을 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소칼로 광장에 도착을 했는데
멕시코 시티 관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널찍한 광장입니다. 지금 대성당과 나시오날 팔라시오, 그 국립궁전이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멋지게 장식을 해놓았더라고요. 낮에 햇살이 굉장히 쨍하니까 선글라스나 모자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소칼로 광장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멕시코에 왔다는 걸 실감해 봅니다. 여기는 대성당 앞인데 재밌는 게 이렇게 대성당 바로 맞은편에 멕시코스러운 기념품을 팔거나 이렇게 멕시코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특히나 이렇게 악귀를 쫓아주는 것 같은 막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성당 앞에 있어요. 카톨릭과 뭔가 무속 신앙의 만남 같은 독특한 혼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칼로 광장 주변으로 여러 멕시코 시티의 주요 관광지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템플로 마요르라고 하는 멕시코 시티의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굉장히 멋진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었던 유적의 흔적인데, 너무 그 도시 정가운데 중심에 이런 유적이 떡하니 있으니까 참 새롭기도 했고요. 이 템플로 마요르는 박물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겉에서도 이렇게 살짝 살펴볼 수 있지만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템플로 마요르의 어떤 기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모습의 건축물이 여기에 있었다고 해요. El calendario solar lo encontraron ahí, Humberto. En la calle. Mira, ven. C. Piedra del Tizoc. 네, 이렇게 박물관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작은 모형이 있는데, 정말 이 소칼로 광장이 있고 여러 대성당도 있고 이런 현대적인 건물들 안쪽에 정말 이렇게 아주 오래된 유적이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한데, 이 템플로 마요르는 1913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발견된 게 뭐 한 110년 정도 된 거죠. 전에 카테드랄 이 성당 공사를 하다가 계단이 발견되면서 이 아즈텍 제국의 중앙 신전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때 이 발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는데, 이 사람들 정말 흥미진진하고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아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디에 덮여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의 발굴 작업이 제대로 시작된 것은 1979년. 제가 89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10년 정도 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유적이 발굴된 것이 뭐 한 4, 50년밖에 안 됐다는 뜻인데, 이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뭐 석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조각들, 뭐 뱃머리상 이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됐고, 여기 보면 해골도 있고 막 한데, 이런 것들이 다 템플로 마요르 속에서 발굴이 된 것을 이 박물관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 안에도 굉장히 볼 것이 많고, 또 재미있는 것이 이 템플로 마요르 일대의 건물들이 살짝 기울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울어진 이유는
과거에 호수였던 곳을 메워서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 점차 지반이 침하되면서 건물이 내려앉기 시작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참 이 오래전에 사람들이 호수를 간척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고 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조금 지쳐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는 이제 국립미술관 무세오 나시오날 데 아르테라고 하는 또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멕시코의 대표적인 회화 작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멋진 미술관이라고 하고요. 또 조금 지나서 걸어가다 보면 여기는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인데 너무 멋지죠, 건물이. 여기도 여러 가지 건축 양식들을 혼합해서 만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우체국 건물인데 여기 볼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왔다가 네, 여기도 다양한 발레, 오페라 이런 공연이 열리는 예술 공장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다른 날에 다시 오기로 합니다. 템플로 마요를 하나만 둘러봐도 좀 되게 많이 지치더라고요. 날씨가 좀 덥기도 하고 해서 가이드북에 있는 모든 명소들을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예술공전 뒤편에 있는 알라메다 공원을 지나서 이번에는 공예품 시장으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덥고 좀 햇빛이 쨍한 멕시코라서 그런지 공원이 더욱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나 와서 걸어가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곳곳에 아름다운 분수가 있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운 멕시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듯이 나라도 와보지 않고는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 알려진 중남미, 또 마치 마약 범죄 소굴처럼 이야기될 때가 많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가 이렇게 활기차고 아름답고 밝은 도시라는 것도 저는 와보기 전에 몰랐으니까 말이에요. 많이 하는 말이지만 사실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소지품은 어디에서나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은 멕시코시티는 여자 혼자 여행하기에 충분히 아름답고 활기차고 멋진 도시라는 거였어요. 그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하시길 바랄게요. 차오!